이수연은 상처를 비밀로 했다. 그날 현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흰 빛을 쏟아내고 대기실의 시계 초침이 칼날처럼 시간을 잘라내는데도 누구 하나 크게 웃지 않았다. 이수연은 평소처럼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무도 그 흔들림을 붙잡지 못했다. 아니, 붙잡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른다. 현장은 늘 바쁘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일을 하느라 서로의 표정을 오래 바라볼 여유가 없다. 그러나 그날 무언가가 틀어져 있었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조 감독이 조용히 속삭였다고 한다. 수연 씨, 오늘 숨이 좀 가쁘지 않아요?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었다. 아주 얇게, 누구라도 프로의 미소라고 믿을 만큼 완벽하게. 그것이 시작이었다. 72시간의 비밀, 촬영 스태프조차 몰랐던,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고통의 기록이. 1. 첫 번째 균열, 괜찮아요 라는 거짓말. 촬영 전날, 이수연은 숙소 복도 끝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 우연히 문틈으로 그녀를 봤지만 그 모습은 너무 평범해서 기억 속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평범하다는 건 때때로 가장 위험한 위장이다. 그녀는 손목을 한 번, 두 번 감싸 쥐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붕대를 다시 정리했다. 붕대, 그건 분명히 붕대였다. 하지만 촬영장에서 손목에 붕대가 있다는 건 때게 스타일링 혹은 컨디션 관리 정도로 치부된다. 누구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이수연은 자신에게 묻는 대신 자신을 설득했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다. 그 말이 72시간 동안 반복될 줄도 모르고 2. 0시간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고통도 함께 켜졌다. 현장에 도착한 이수연은 인사부터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더 밝았다. 밝다는 건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다. 스태프들은 그 밝음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녀가 별일 없길 바라는 마음이 질문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리허설 때부터 작은 징후가 있었다. 동선 이동 중 계단을 오르다 잠깐 멈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웃고 있는 입술이 순간 굳는다. 누군가 말했어야 했다. 잠깐 쉬어요. 병원 가요. 오늘은 대역 써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계산을 했다. 지금 멈추면 촬영이 지연된다. 그리고 그 계산은 곧 침묵이라는 선택으로 바뀌었다. 이수연은 그 침묵을 알아차렸다. 알아차린 사람은 더더욱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더 잘한다. 더 웃는다. 더 버틴다.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바로 그거였다. 3. 12시간 티 안 나게 라는 함정. 첫날 밤 촬영이 길어졌다.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장비를 정리할 때 이수연은 혼자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거울 속 그녀는 완벽한 화면용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 아래로 내려가면 다른 세계가 있었다. 붕대가 조금씩 붉어져 있었다. 그 붉음은 처음엔 아주 옅었다. 마치 좀 쓸렸나 정도로 보일 만큼. 하지만 붉음은 빠르게 진해졌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손톱으로 붕대를 살짝 눌렀다. 짧은 숨. 손등 위로 지나가는 아주 작은 경련. 그녀는 그 경련을 숨기기 위해 거울 속 눈웃음을 더 크게 만들었다. 티 안 나게 해야 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녀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내렸다. 4. 24시간 비밀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 둘째 날 아침 그녀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스태프가 커피를 건네며 웃었다. 수연 씨 진짜 대단해요. 늘 이렇게 빨라요? 이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늦으면 다들 더 고생하잖아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언이었다.
나 때문에 일이 꼬이지 않게 하겠다. 나 때문에 누군가 곤란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책임감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사람을 부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날 그녀는 유난히 긴 소매를 고집했다. 스타일리스트가 잠깐 고민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울림. 그 단어는 모든 질문을 잠재운다. 촬영장에서 어울림은 거의 절대적인 가치다. 어울림 앞에서는 통증도, 상처도, 개인 사정도 설득력 없는 변명이 된다. 그렇게 비밀은 더 깊게 잠겼다. 36시간. 누군가 눈치챘다. 하지만 늦었다. 셋째 컷을 찍을 때였다. 이수연이 대사를 마치고 손을 들어 작은 제스처를 하는 장면. 그 순간 손목이 살짝 드러났고 붕대 아래쪽이 보였다. 조명 아래에서 그 붉음이 너무 선명했다. 마치 여기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막내 스태프가 얼어붙었다. 저거 피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공중에서 사라졌다. 누군가는 괜찮겠지 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아마 테이핑일 거야 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지금 컷만 따고 말하자 라고 말했다. 그 짧은 문장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수연은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봤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아무도 정면으로 묻지 않을 것을. 그게 더 무서웠다. 누군가가 묻지 않는다는 건 결국 스스로 말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촬영도, 분위기도, 팀의 흐름도,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실망할까봐 그녀는 두려웠다. 48시간. 통증은 몸이 아니라 결정을 갉아먹는다. 둘째 날 밤이 지나면서 통증은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다. 처음에 통증이 아프다 였다면 이제는 무너진다 였다. 이수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계속 자세를 바꿨다. 한쪽 손으로 다른 쪽 손목을 감싸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감쌌다. 그 움직임은 점점 짧아졌다. 불안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순간 매니저가 조용히 물었다고 한다. 수연아, 진짜 괜찮아? 그 질문은 늦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이 질문은 이수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을 열어버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잠깐 침묵했고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매니저가 더 말하려는 순간 이수연이 말했다. 괜찮아. 끝나고 얘기할게. 끝나고. 그 단어는 마법처럼 상황을 유예한다. 그리고 유예된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온다. 60시간. 책임감이 폭발하는 지점. 셋째 날. 마지막 촬영이 남아 있었다. 현장은 이상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모두가 마지막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숨을 아꼈다. 이수연은 그 긴장을 자기 몫으로 받아들였다. 제가 오늘 실수하면 안 돼요.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조였다. 촬영 중 그녀가 한 번 멈칫했다. 대사를 잊은 것도 동선을 틀린 것도 아니었다. 그냥 발끝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손목까지 이어졌고 붕대를 감싼 손이 떨렸다. 감독이 외쳤다. 컷, 수연 씨, 괜찮아요? 그때 현장이 멈췄다. 진짜로.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입이 닫혔고 누구도 장비를 만지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이수연은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죄송해요. 그건 실수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건 아픈 자신에 대한 사과였다. 아픈 게 죄가 아닌데도 그녀는 죄인처럼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